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펀드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펀드는 앞으로 또 이 시리즈 안에서 또 소규모 시리즈로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증권사나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펀드에 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펀드라는 상품은 왜 생겨났을까요? 우선 이 상품의 탄생 배경이 너무너무 궁금한데, 자,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에서 한 주당 가격이 가장 비싼 주식이 뭘까요? 네, 제가 이 대본을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까 바로 L생활건강입니다. 주식 한 주당 가격은 무려 12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내 월급이 200만 원인데 한 주당 120만 원이라니. 네, L생활건강이라는 기업이 투자하려면 월급의 반 이상 뚝 잘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비싸서 이거 주식을 제가 투자를 못하는 걸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처럼 L생활건강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12만 원씩 내면 한 주를 살 수가 있겠죠. 10명이니까 120만 원이죠. 대신 투자 수익금은 각각 10%씩만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함께 투자를 하는 개념이 바로 펀드예요. 네, 펀드를 집합투자증권이라고도 부르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집합을 해서 투자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모으긴 모았는데 또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분. 10명이서 돈을 모아서 일생활건강 주식을 사긴 했는데 언제 팔아야 할지, 또 팔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닌지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보다 주식 투자를 잘 아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우리 대신 우리 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할지 판단하고 직접 운영해줘 라고 부탁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고용한 사람이 바로 펀드 매니저가 되는 겁니다. 쉽죠? 네, 그런데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10명이서 모은 돈을 펀드 매니저에게 몽땅 맡기자니, 아니 이 사람을 뭘 믿고 맡겨요? 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면 어쩌지? 자, 이런 걱정도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탁계약이라는 걸 하게 되죠. 신탁계약이란 자금운용은 펀드 매니저가 속해 있는 자산운용사가 하되 실제 그 자금은 신탁회사가 보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용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돈을 보관하는 것은 또 따로 있다. 여기가 신탁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탁회사는 펀드 매니저, 즉 운용사로부터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팔아라 라는 운용 지시만 받고 실제로 그 자금을 가지고 운용 지시에 따라서 펀드 재산으로 주식, 채권 등을 사고 팔면서 운용이 잘 되는지를 감시하게 됩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조금 더 안심을 할 수 있겠죠. 자, 펀드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그림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그려본 펀드의 구조예요. 펀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그림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펀드는 투자자의 돈을 판매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그리고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함께 관리를 하는데요. 굉장히 많죠. 우리는 펀드만 가입했는데 이렇게 많은 회사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펀드에 가입하려면 우린 어디를 가야 할까요? 네, 바로 증권사, 은행과 같은 판매사를 가셔야 됩니다. 네,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요. 요즘엔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도 펀드를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펀드 슈퍼마켓이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겼어요. 네, 만약 내가 스스로 펀드 상품을 고르고 투자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 펀드 슈퍼마켓을 통해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펀드 외에도 주식이나 ELS 등 좀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투자한 이력을 한 번에 관리하고 싶다면 증권사를 활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실제로 저는 예적금 상품은 은행에서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펀드나 ELS 같은 투자 상품은 증권사 거래를 주로 하거든요. 아무래도 투자 상품은 주식에 투자되다 보니까 좀 주식 시장에 대해서 잘 아는 증권사 PB분께 여쭤볼 수도 있고 또 상담을 하면 궁금한 것들을 또 바로 알려주시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워서 투자를 하는데 조금 더 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펀드 관련 정보도 앱에 잘 나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증권사 거래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자, 투자자들이 증권사, 은행을 통해 펀드에 가입하고 또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은 신탁회사로 갑니다. 신탁회사는 주로 시중은행이나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기관에서 맡아요. 투자자들이 맡긴 돈이 자산운용사로 가지 않고 신탁회사로 보내진 이유는 바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산운용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을 잃지 않도록 하고 또 운용사가 제대로 운용 지시를 내리는지 감시하기 위해 법적으로 역할을 분리해 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증. 왜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직접 투자자에게 팔 수 없을까요? 직접 설계한 투자 전략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면 좋을 텐데,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판매회사, 운용사를 분리한 이유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운용사가 스스로 개발한 펀드를 직접 팔게 한다면 아무래도 다른 운용사의 상품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펀드에 대한 그런 편파적인 판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호텔을 숙박할 때 뭐 호텔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여러 뭐 호텔스컴 땡이나 뭐 아고 땡이나 이런 데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이트를 이용한 이유는 좀 아무래도 하나의 호텔도 다양한 사이트에서 보다 보면 뭐 가격 비교도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사용 후기나 추천도 볼 수가 있죠.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처럼 운용과 판매를 분리시켜서 판매 회사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조금 더 객관적인 상품 추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의 결정을 좀 돕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이제 일반 사무관리, 이건 또 뭐 하는 것일까요? 네, 이것은 펀드 운용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무 업무를 담당해요. 네, 펀드를 가입하면 각종 보고서도 보내야 하고 또 펀드 운용 내역을 정리도 해야 되고 매달 자산 운용 보고서도 투자자에게 보내주는 이런 일들도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관련 이사회, 주주총회도 참석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여기서 다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특히 일반 사무관리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기준가를 산정하는 일인데요. 펀드의 기준가는 다음 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펀드는 어디에 투자되느냐에 따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전체 자산 중 60% 이상을 채권으로 운영하는 펀드는 채권형 펀드, 전체 자산 중 60% 이상을 주식으로 운영하는 펀드는 주식형 펀드,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운영하게 되면 혼합형 펀드라고 합니다. 즉, 주식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투자 레벨이 올라가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선박에 투자하면 선박펀드, 금에 투자하면 금펀드,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 펀드 등등. 주가지수 말고도 금, 부동산처럼 실물 자산에 투자한 상품도 있고요. 요즘은 인컴 펀드라고 해서 채권, 부동산, 고배당주 등의 상품에 골고루 투자하는 펀드가 좀 핫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혹시 증권사나 은행 앱에서 펀드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굉장히 길죠. 네, 펀드의 이름을 보고 해석만 할 수 있어도 내가 가입한 펀드의 80%는 이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펀드 이름을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실제 증권사 어플에서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신한알파 앱을 켜고요. 네,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메뉴를 보시면 연금 채권, 금융상품이 있고요. 펀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펀드 검색으로, 네, 펀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순서대로 규칙에 따라 이름을 짓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이 펀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삼성인디아증권자 투자신탁 제2호 주식 A라는 상품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삼성은 삼성자산운용이라는 회사를 의미하고요. 이 펀드 상품을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인디아는 이 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지역, 산업, 투자 전략 등을 나타내는 위치예요. 네, 여기만 딱 봐도 인도에 투자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증권은 펀드에 모여진 돈을 주식, 채권 등 유가 증권에 투자를 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부동산, 주가지수에 투자한다면 인덱스라고 아마 상품 이름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자는 펀드 상품의 모자 구조를 의미해요. 여기서 모는 어미모, 자는 아들자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운용사들은 여러 개의 자펀드로 이루어진 모펀드를 운영해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즉, 펀드 이름에 자가 붙으면 이 펀드는 엄마가 따로 있는 구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주식은 이 펀드에 모여있는 돈이 주로 운용되는 대표적인 자산을 의미합니다. 주식이라고 써있으면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주로 운영하고요. 만약에 채권이라고 써있었으면 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운영합니다. 마지막으로 A, 이건 펀드의 클래스예요. 펀드의 클래스란 펀드의 비용 구조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수료를 어떻게 납부하는지, 납부 방식에 따라 다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펀드에 참여하는 대가로 투자자들이 이제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A, B, C 등 여러 가지 클래스로 나누고요. 투자자들이 직접 비용 구조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미리 낼지, 나중에 낼지, 아니면 중간에 어떻게 낼지. 각 클래스별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자,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신한 BNPP 브라질 H 주식 A1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신한 BNPP는 신한 BNPP 파리바 자산운용이라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즉, 이 펀드 상품을 만들고 운용하는 주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브라질은 이 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지역, 산업, 투자 전략 등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자, 여기만 딱 봐도 브라질에 투자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H라고 붙어 있는데요. 이건 환위험을 해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경우는 우리 원화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외화를 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일 경우는 이런 표시가 있고요. 만약 여기에 UH라고 붙어 있으면 unhedge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환위험을 해지하지 않는다. 즉 환율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뜻인데요. 조금 복잡해 보였던 펀드 이름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펀드 이름을 보고 해석하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펀드 이름을 한번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1번. 미래에셋, 인도, 중소형, 포커스, 증권자 1, 주식 A, 다시 E. 뭘까요, 여러분? 네, 다들 생각해 보셨나요? 네, 이 펀드에 대한 해석을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펀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만든 거고요. 신흥국인 인도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형 포커스, 대기업보다는 중소형 기업에 주로 투자를 하는구나. 그리고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는 펀드네. 네, 주식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운용할 거고요. A 클래스니까 펀드 가입 시 미리 수수료를 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다시 E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건 온라인에서만 가입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펀드의 개념, 운용 구조, 펀드 이름 읽어보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제 펀드가 뭔지 좀 감이 오시나요? 네, 다음 편에서는 펀드 가입하기 전에 꼭 봐야 할 영상 시리즈 두 번째, 펀드 수수료, 보수,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